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부대 행사 기획 운영 과목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벤션 기획사 2급 부대 행사 기획 운영 세 번째 강의 날이 되겠는데요. 오늘의 강의 주제는 이벤트에 대한 이해가 오늘의 강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당분간 이벤트의 어떤 연출이나 이벤트와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그 전에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이벤트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특성이 무엇인지,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것들을 이벤트라고 하는지, 그리고 이벤트의 유형이 무엇이 있는지, 이벤트의 어떤 효과라던가 이벤트 산업이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벤트라는 것들을 우리가 개념을 알기 전에 이벤트라는 것들이 왜 어떻게 형성하게 되었나 하는 배경들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라는 것은 사실 관광이라는 것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관광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면 굉장히 여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를 교통이라든가 숙박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리고 예전에 그런 관광이라는 형태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렇기는 하겠지만 조금 참여 형태라는 것이 수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수동적이라는 측면은 나 가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관광 활동을 갔을 때 뭔가 내가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거기에 있는 것, 내가 여행 온 것 자체가 만족해. 그러니까 그냥 여기 있는 거 보고 갈래. 나는 그냥 단순히 일상을 탈피하려고 온 거야. 그래서 내가 just being there 이라고 하죠. 그냥 그 장소, 일상을 탈피한 그 장소에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관광이라고 생각을 해. 라는 그러한 형태들이었다고 한다면 여가 시간이 점점 더 많아지고 소득 수준도 좀 높아지고 교통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을 했죠. 예전에 서울에서 부산을 가려면 비행기 타면 1시간, 그 다음에 기차 타면 빠르면 4시간 정도였는데 지금은 2시간 50분이면 기차를 타고도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수가 있는 시간이 됐어요. 그리고 비행기라는 것들이 생겨서 유럽까지도 12시간, 13시간이면 유럽까지도 갈 수 있게 됐죠. 그래서 굉장히 교통도 발달을 하게 되고 또 사람들이 여가 시간도 좀 많아지고 소득 수준도 높아지고 교육 수준도 높아지고 거기다가 관광에 대한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것이 점점 더 체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관광이라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이라는 것을 하면 하게 될수록 사람들이 관광에 대한 어떤 욕구 또는 바라는 형태들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그래 일상을 탈피하기 위해서 휴식하기 위해서 관광을 가지만 관광을 갔을 때 단순히 휴식만 하고 오느냐? 어떤 사람들은 그게 너무나도 좋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래도 휴식하러 오기는 했지만 나는 서핑을 즐기면서 휴식하는 것이 나는 정말 좋은 것 같아. 그게 정말 일상에서 탈피해서 내가 재충전할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전에 여행에 우리가 핵심 요소라면 가장 먼저 교통이랑 숙박을 생각했다면 지금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 교통이나 숙박보다는 나 거기 가서 뭐 하지? 어떤 경험하지? 라고 목적지에서 어떤 사회적인 경험이나 문화적인 경험들을 먼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유적지 그냥 단순히 가는 거 말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량 관광이라고 했던 그러한 어떤 관광의 유형에서보다는 훨씬 더 사람들이 관광에 참여하는 그 태도가 적극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을 하면서 그래, 일상에서 탈피하고 휴식을 취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거기에서 단순히 머물기만은 않을 거야. 거기 갔으니까 체험도 해보고 싶고 뭔가 교육적인 것도 조금 배워오면 좋겠어. 그러면서 사람들의 어떤 활동 형태가 굉장히 많이 다양해지게 됐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이러한 것들이 조금 다양해지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자체들은
대중관광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고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생활 방식들도 굉장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관광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한 나는 이 가면 어떠한 체험을 꼭 할 거야 라는 목적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것도 우리가 특수 목적 관광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적이고 수동적이고 조금 관람 위주의였던 그러한 관광의 형태가 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조금 참여하거나 체험하려는 형태로 바뀌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관광의 추이가 정적인 관광에서 조금 동적으로 바뀌어가고 단순히 명승지를 방문하거나 유적지를 방문하던 거에서 벗어나서 나는 거기 갔으니까 문화활동에도 좀 체험을 해보고 싶어. 뭐 이벤트에도 좀 참여를 해보고 싶어. 거기 축제하네. 나는 그러면 거기 축제도 가볼래. 그러면서 관광의 형태라는 것이 단순하게 그냥 위락을 추구한다거나 그냥 뭐 살펴본다거나 이러한 형태에서 여러 가지 내가 휴식을 하러 갔지만 거기에서 좋아하는 스포츠 활동도 하고 싶어. 뭐 또는 휴식을 하러 갔지만 나는 거기에서 교육적인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견목적, 특수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관광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자체나 관광지의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예전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 자원이나 인문 자원을 잘 관리하고 그러한 유적들을 문화재 같은 것들을 잘 관리하면 관광객들이 그러한 유적지를 보러 왔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유적이나 뭐 많은 자원들을 관람을 함과 동시에 뭔가 즐길 거리를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하드웨어적인 시설물만 제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추다 보니까 그러한 욕구들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러한 활동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한 활동들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것들을 충족할 수 있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벤트라는 것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라는 것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요. 이 이벤트라는 것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벤트를 통해서 지역을 훨씬 더 알릴 수 있는 그러한 또 하나의 마케팅 수단도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라는 것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뭐 전시회에서도 또는 컨벤션에서도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고 또는 전시회나 또는 컨벤션과 같은 그러한 이벤트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조금 더 모이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을 이벤트라는 것이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벤트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인데요.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지금 사전 계획성, 목적 실현성, 특별성, 기본 계획성이라는 이러한 네 가지 용어들이 여기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용어들은 결국은 이벤트라는 것은 여기에 있는 네 가지 성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이벤트라는 것이겠죠. 사전 계획성이라는 것은 미리 사전에 내가 계획을 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과 약속을 하고 미리 정해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죠.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계획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연히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그거는 일상에서의 잠깐 비일상적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미리 계획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계획이 뭐 아무렇게나 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그런 프로그램이기는 한데요. 특별성이나 기본 계획성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성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적이지 않고 특별하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그러한 그 프로그램들을 계획을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들에는 특정한 장소도 있어야 되고 특정한 시간도 있어야 되고 특정한 목표 대상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특별함이라는 스페셜하다라는 평소와는 다른 비일상적인 것들도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일상적이라고 그냥 아무렇게나 사전에 그래 몇 날 몇 시 어디에서 만나 우리는 일상과는 조금 다른 만남을 갖자
라고 해서 만났어요. 그렇게 만나면 사실 뭘 할지 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비일상적이고 좀 특별한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한 날을 만들자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전에 어디에서 며칠 날, 뭐 오늘이 11월 9일이니까 11월 9일 뭐 11월 9일 몇 날 며칠 어디에서 만나자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거는 분명히 사전에도 계획했고 목적도 실현할 거고 특별함도 있는데 만났는데 뭘 하지? 라는 게 있죠. 그러면 무엇을 하지에 라는 것들도 계획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무엇을 하지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기본 계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은 이렇게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전에 계획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서 목표 대상이 되는 사람들한테 특별한 어떤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의도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은 영어로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스페셜 이벤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집단이나 어떤 단체의 경험을 계몽하거나 축하하거나 또는 즐겁게 할 목적으로 일상의 그런 보통의 활동들과는 조금 구별이 돼야 되는 특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죠. 그렇게 해서 레저라든지 문화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조직적인 그러한 목적으로 발생하는 비일상적인 현상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속성들 때문에 우리가 축제 분위기라든가 뭐 어떤 독특성이라든가 신뢰성이라든가 근데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우리가 믿지 못하면 이거 좀 위험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안 가는 경우들도 있죠. 그리고 어떤 환대라는 측면, 그리고 이벤트라는 것들은 보통은 어떤 상징하는 것들이 있고 주제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테마나 이러한 상징성 등의 특별한 환경들을 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벤트라는 것에 있어서는 환경 연출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벤트라는 것은 전시와 컨벤션도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러한 대규모 행사도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 개인적인 생일 파티, 결혼식 이러한 것들, 이러한 소규모 파티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기업에서 전시회를 우리가 프로모션이라는 수단으로 활용을 하듯이 이벤트라는 것들을 어떤 마케팅에서 기획까지 모든 분야로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프로모션의 수단으로 이벤트들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는 만큼 굉장히 범위가 다양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현재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환경, 그 트렌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은 제가 금방 그 4가지 어떤 목적 실현성이라든가 사전 계획성이라든가 특별성이라든가 기본 계획성이라는 4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이벤트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여기에 있는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는 경우로 우리는 이벤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발생하는 행사다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계획한다라는 것이겠죠. 의도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을 위해서 계획되는 행사이고 이벤트는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 꼭꼭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벤트는 일상적인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여인한테 매일매일 꽃을 줘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이죠. 그것은 더 이상 그 여인에게는 어떠한 감흥이나 감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꽃다발을 주는 것은 이벤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평소에는 그러한 꽃다발을 안 주다가 어느 날 한번 비일상적으로 꽃다발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그러한 비일상적인 것인 것이고 그리고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벤트가 지속된다고 하면 그것은 일상이지 비일상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비일상적이라는 것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이벤트는 한시적이고 일시적이다. 그리고 이벤트는 개별적이다라는 요건들을 우리가 보통은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이벤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벤트들은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인위적으로 의도된 사건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인위적으로 행해지는 계획된 행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가장 첫 번째 특징은 계획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전에 계획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만드는 행사, 그것이 바로 이벤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일상성이라는 것도 제가 좀 전에 이벤트의 개념을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상과는 조금 다른 환경들이 제공이 된다는 것이겠죠. 이벤트의 특성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긍정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전에 미리 계획해서 일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인위적으로 의도된 사건을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과연 9.11 테러라든지 뭐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범법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무리 계획하고 사전에 계획하고 뭐 특별성을 가지고 만들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부정적인 성격이 들어간 것은 우리가 이벤트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정성이라는 것이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화제성이라는 것입니다. 화제라는 것은 우리가 그거 이번 주 화제야, 이번 주 이슈야, 뭐 그렇게 우리가 흔히 표현을 얘기하는데요. 그러한 이슈라는 단어와 함께 연상해서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화제성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대 라고 화제가 되면서 그걸 한 번 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이벤트라는 것들도 일상적이지 않은 그런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대 라고 말하면서 어디서? 서울이라는 곳에서,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했대. 그러면 서울이라는 지역이라는 것이 한 번 더 회자되기도 하죠. 회자되면서 그 지역에 대한 이름을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벤트는 이러한 화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화제성이라는 것 때문에도 기업이 이벤트를 프로모션 도구로 활용하는 그러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한 것들이 화제가 되면서 어느 기업에서 했는데 우리 뭐 삼성에서 했대, 애플에서 했대, 뭐 A라는 어떤 기업에서 했대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면서 그 기업을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미디어적인 특성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거기에서 어떤 느낄 수 있는 것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벤트는 굉장히 쌍방향적인 그러한 활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자와 수신자 간의 그러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벤트라는 것은 현장에 없으면 우리가 그 이벤트를 느낄 수가 없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제가 그러한 체험이나 어떤 문화적 활동이나 교육적 활동이나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그러한 어떤 체험이나 감동이라는 것들을 이벤트가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비일상성이라는 특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으로서 특정한 시간, 특정한 장소에 제한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올림픽이나 월드컵 축구 경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스포츠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이벤트의 유형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뭐 비록 현장에 가 있지는 않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내가 어떤 감동을 가지고 올 수 있고 그러한 것이 화제가 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 같은 경우에는 4년에 한 번, 뭐 15일간 이렇게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개최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특성들을 이벤트는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는 그렇다면 어떠한 유형들이 있느냐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벤트는 뭐 규모에 따라서 분류하기도 하고요. 주최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분류를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조금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어떤 그 기준에 따라서 분류를 해보면, 우선 첫 번째는 규모에 따라서 이벤트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모에 따라서 이벤트를 분류할 때에는 메가 이벤트나 홀마크 이벤트 또는 메이저 이벤트, 로컬 이벤트라고 구분을 하는데요. 메가 이벤트는 규모가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우리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이 굉장히 규모가 커서 이 이벤트를 개최하게 되면 그 이벤트가 국가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 세계가 다, 그 전 세계의 미디어가 이 이벤트에 다 집중을 할 수 있는, 주목하게 되는 그러한 이벤트를 우리는 메가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이 가장 뭐 좋은 사례일 것이고 모든 이목이 집중이 되죠. 세계 모든 이목이 뭐 그 전시회 중에서는 세계 박람회 같은 것들이 메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게츠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학자가 메가 이벤트라는 것들을 정의하기를 참가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어야 되고 비용이 최소 5억 달러 이상이고 지명도가 매우 높아서 이건 꼭 봐야 돼라는 이벤트로 인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디어에 관심이 집중되는 이벤트를 메가 이벤트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홀이라는 연구자도 마찬가지로 규모나 그러한 중요도 면에서 개최지라던가 목적지에 미치는 그러한 경제적인 영향이나 명성이나 미디어의 그런 취재 범위라던가 그다음에 관광의 수준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높은 것, 그게 바로 메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홀마크 이벤트라는 것은 이벤트라는 것은 조금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이기도 한데요. 품질 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벤트 자체가 하나의 좀 상표로 홍보할 수 있는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조금 인증된 이벤트를 홀마크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게츠라는 연구자는 지속적으로 개최되는 이벤트로서 전통이라던가 매력도라던가 이미지, 홍보라는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또 개최지나 목적지에 경쟁 우위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이벤트를 홀마크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좀 상표로 홍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이벤트 이름에 어떠한 지역명 같은 것들을 넣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홀마크 이벤트의 어떤 대표적 사례라고 한다면 브라질 리우 카니발이라든가 독일의 어떤 미넨 그 맥주 축제라든가 뭐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 국제영화제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홀마크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마크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메가 이벤트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미디어의 어떤 관심이나 규모가 어느 정도는 큰 이벤트를 홀마크 이벤트라고 합니다. 규모에 따라 분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메가 이벤트가 규모가 제일 크고 로컬 이벤트가 규모가 제일 작은 것은 당연하겠죠. 메이저 이벤트는 국제적인 위치에 있는 스포츠 선수권 대회가 메이저 이벤트의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규모나 어떤 방송 매체의 관심도 측면에서 봤을 때 어느 정도 상당한 수의 어떤 참가자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는 것이 메이저 이벤트입니다. 그러면서 방송 매체의 관심도 좀 끌 수 있으면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이익도 기대할 수 있는 이벤트를 메이저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따라서 하는 것들은 참가율이라든가 미디어라든가 프로필이라든가 이러한 영향 척도에 따라서 그 규모가 얼마큼 큰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이벤트 카테고리를 나누게 되는데요. 뭐 메이저 이벤트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선수권 대회도 속하기도 하지만 뭐 F1 그랑프리 같은 것들도 메이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어떤 그 전시회나 공연 같은 거에서 본다면 오페라의 유령이나 캐츠 같은 굉장히 유명한 메이저 뮤지컬들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도 우리는 메이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뭐 국립 오페라 페스티벌 이러한 것들도 메이저 이벤트라고 합니다. 반면에 로컬 이벤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지역에서 하고 있는 축제 같은 경우들은 대부분 로컬 이벤트라고 하는 것들이 많겠죠. 지역에서 하는 축제들은 물론 흥미있고 규모가 꽤 큰 그 이벤트들도 많기는 하지만 어떤 미디어의 관심도나 참가율이나 뭐 이러한 그 편익적인 측면, 경제적인 그것이 가지고 오는 경제적인 효과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미비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는 그런 지역 축제들 같은 경우가 여기에 있는 로컬 이벤트에 해당이 됩니다. 주체에 따라서는 누가 주최하느냐에 따라서 공공 이벤트냐, 기업 이벤트냐, 사회 이벤트냐 또는 국제기관 이벤트냐라고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공공 이벤트는 뭐 퍼블릭 이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말 그대로 정부라든지 공공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하는 이벤트들입니다. 그래서 국가 이벤트나 지역 이벤트 같은 경우인데요. 뭐 무료로 뭐 하는 경우들도 있고 뭐 유료로 이벤트들을 개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업 이벤트일 텐데요. 말 그대로 기업이 주최해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인데요. 대부분 기업 이벤트는 프로모션의 촉진 어떤 수단의 하나로 기업 이벤트라는 것들이 개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삼성 비추미 어린이 그림 축제 뭐 이러한 식으로 해서 삼성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조금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PR형 이벤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전시박람회 같은 경우들은 이러한 판촉형, 판매 촉진형 그러한 기업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조금 PR형 같은 경우에는 문화 공공, 조금 그러한 쪽으로 많이 가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고요. 판촉은 말 그대로 판매 촉진형으로 이벤트들이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사회 이벤트는 개인이나 단체가 주체가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이벤트라든지 종교 이벤트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문화 이벤트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흔히 사회 이벤트라고 하고요. 뭐 개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고 단체 이벤트가 될 수도 있겠죠. 국제기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국제기관이나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이고요. 뭐 올림픽이라든가 우리가 뭐 컨벤션이라든가 국제회의 같은 그다음에 국제교류 기술전이라든가 국제박람회 같은 것들이 국제기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벤트 목적에 따라서는요. 뭐 축제 이벤트냐, 전시 이벤트냐, 또는 회의 이벤트냐, 박람회냐, 뭐 기업 이벤트냐, 정치 이벤트, 문화 이벤트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기도 한데요. 축제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뭐 목적에 따라서는 주민화합 축제, 뭐 역사문화 축제, 뭐 어떤 기타 여러 가지 특수 목적 축제 같은 것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역 축제나 카니발, 퍼레이드 이러한 것들을 축제 이벤트라고 얘기들을 하고요. 결국은 우리가 흔히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이런 지역 축제 같은 경우들이 사전에 계획해서 관광객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고자 이러한 축제들을 개최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관광객들한테 조금 더 많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해주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축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전시 이벤트입니다. 뭐 지난 강의에서 설명했던 그러한 전시회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여기에 있는 전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감상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유산 전시회라든가 뭐 유명한 작화 전시라든가 뭐 미술 전시회, 예술품 전시회 이러한 것들도 전시 이벤트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뭐 그 지금까지 1강, 2강에서 했던 그러한 전시회, 산업 전시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는 소비자 전시회. 이러한 식으로 어떤 판매나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견본시라든가 산업전시회라든가 소비자 전시회 또는 혼합 전시회 이러한 것들이 전시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전시 이벤트 중에서 개최 주기별로 우리가 전시 이벤트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은 그러한 산업 전시회나 뭐 소비자 전시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2년에 광주 비엔날레 이런 것들 들어보셨죠? 그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전시회를 비엔날레라고 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3년에 한 번, 4년에 한 번 열리는 것들이 있는데 3년에 한 번 열리는 전시 이벤트는 트리엔날레, 그리고 4년에 한 번 열리는 전시회는 카토리엔날레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그 컨벤션 기획사 시험을 볼 때 이러한 비엔날레나 트리엔날레, 카토리엔날레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벤트의 분류, 유형에 특히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축제, 전시, 회의, 박람회, 기업, 정치, 문화 이벤트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회의 이벤트는 말 그대로 뭐 조금 대규모로 하는 컨벤션이나 컨퍼런스, 컨그레스에서부터 소규모로 개최되는 심포지움이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세미나라든가 강연회라든가 이러한 모든 것들이 회의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뭐 그 외에도 뭐 렉처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뭐 포럼도 우리가 회의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의 사례만 나타낸 것이고요. 우리가 어떤 컨벤션이라든가 전시회에서 그렇게 강의했었던 그러한 회의의 종류들이 여기에 해당하는 회의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산업박람회, 산업전시회라고 뭐 많이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벤트의 유형 중에 하나가 박람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BIE라고 해서 국제 박람회 기구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뭐 컨벤션 뷰로가 있듯이 이렇게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뷰로 오브 인터내셔널 익스포지션이라고 하는 국제 전시 박람회 그 뷰로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인정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뭐 전문 박람회냐 또는 종합 박람회냐 나눌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비인준에서 뭐 이러한 BIE하고는 상관없이 개최되는 박람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국제 박람회라든지 뭐 정규 규모 박람회라든지 지방 박람회라든지 이러한 박람회라는 것들도 이벤트에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뭐 주체에 따라서 하는 이벤트에서 할 때 기업 이벤트 얘기를 또 했었는데 기업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기업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벤트를 개최하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럴 경우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PR형이나 또는 SP형 같이 기업의 어떤 이름을 조금 더 알리고 기업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이벤트도 있고요. 또는 뭐 물론 그러한 것들이 연결되는 것이긴 하지만 고객 서비스를 우리는 기업 이벤트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조금 럭셔리 브랜드 같은 데서 그렇게 이런 기업 이벤트 같은 것들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화점 세일하기 전에 백화점에 VIP 고객을 먼저 모셔놓고 세일하기 하루 이틀 전쯤 그 VIP 고객들에게 먼저 그 세일 상품들을 보여주고 할인 상품들을 보여주고 먼저 구매할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기도 하죠. 그러한 것들은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들인데 그러한 것들도 기업 이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홍보하고 뭐 고객 서비스를 하고 하는 것은 기업이 대외적으로 하는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지만 기업이 내부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어떠한 공식 행사 같은 것들을 하는 것들도 우리는 기업 이벤트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사내 단합을 위해서 뭐 운동회, 뭐 체육회 같은 것들을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열심히 일해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들한테 여행을 보내주는 그러한 인센티브 같은 것들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것들도 기업 이벤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당대회나 선거유세 같은 거, 특히 선거유세 같은 경우를 우리는 정치 이벤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후원회 같은 것들도 정치 이벤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다음 우리가 많이 보는 영화라든가 연극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뭐 미술 관람이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 뭐 흥행을 목적으로 하기는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문화 이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적으로 개최되느냐 하는 목적에 따라서 가장 많이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러한 목적에 따라서 볼 때 축제냐, 전시냐, 회의, 뭐 박람회, 기업, 정치, 문화 이러한 식으로 이벤트들을 분류하기도 합니다. 형태에 따라서 뭐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전시나 뭐 컨벤션, 판매 촉진 이벤트, 뭐 문화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뭐 이러한 식으로 조금 이벤트의 형태에 따라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회의 이벤트라고 했는데 그러한 것에 컨벤션이라는 국제나 국내 회의, 학술 회의 같은 그런 모든 회의 이벤트 있을 것이고 박람회나 견본시, 뭐 신제품 발표회 같은 전시 이벤트도 있을 것이고 뭐 이름이 비슷비슷해요. 형태에 따라 나누든 목적에 따라 나누든 그죠? 영화제라든가 예술제, 음악제 이러한 문화 이벤트 그리고 앞에서 기업 이벤트라고 했던 것들을 여기서는 뭐 형태에 따라서는 판매 촉진 이벤트로 나누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사회라든가 뭐 상품 설명회라든가 뭐 기업 설명회라든가 뭐 이러한 것들은 판매 촉진 이벤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전통 축제라든가 특산물 축제 같은 것들은 지역 이벤트라고 얘기들을 하기도 하고요. 주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축제 이벤트 같은 것들이 지역 이벤트에 속하기도 하겠죠. 그다음에 올림픽이나 뭐 세계 선수권 대회 이러한 것들 그리고 우리 축구 리그나 뭐 야구, 뭐 농구 이러한 프로 리그 같은 경우들도 스포츠 이벤트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이런 판매 촉진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앞에 그 목적에 따라서 얘기했던 기업 이벤트가 뭐 사내, 사회 이렇게
나눠져 있다,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면 형태에 따라서는 외부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판매 촉진 이벤트라고 하기도 하고, 내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나 체육대회나 송년회나 환영회들은 기업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소규모 파티도 이벤트에 해당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혼식이라던가 홈파티라던가 동창회라던가 뭐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개인 이벤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어떤 한 종류는 반드시 이 하나의 이벤트 분류에 속해,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졸업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 하게 된 어떤 조직이나 기업의 이벤트에 속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내 아예 졸업하는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졸업식은 개인 이벤트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형태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어떤 여러 가지 용어로 이벤트들을 분류하고 있기는 하지만 딱 요런 행사들은 요 이벤트에 속해야 돼,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 이해하시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적에 따른 분류를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벤트는 어떻게 계획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벤트라는 것들은 뭐 앞에서 이벤트는 뭐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미리 기본적으로 계획을 짜야 된다는데, 그렇다면 그러한 기본 계획에 속해야 되는 내용들이 바로 이벤트의 구성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그 기본 계획들은 바로 주체, 내용, 목적, 기간, 장소, 참가자, 연출 방법, 예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6W2H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주체는 말 그대로 누가 이벤트를 개최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최를 하는 당사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 주체이고요. 내용은 어떠한 프로그램, 이벤트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이겠죠. 그래서 어떠한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느냐. 그렇다면 이벤트라는 것들을 개최할 때는 반드시 주최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왜, 목적이라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벤트의 개념을 설명할 때 이벤트는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성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왜 이 이벤트를 개최해야 되느냐. 왜라는 목표 설정은 이벤트뿐만이 아니라 전시회라든지 컨벤션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기획할 때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했죠. 목적이 명확해야지만이 그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벤트에서도 목적이라는 것이 하나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이벤트는 특정한 장소, 특정한 기간에 펼쳐지는 비일상적인 행사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당연히 언제라는 기간이 이벤트를 구성하는 요소일 것이고, 두 번째 어디에서라는 장소가 이벤트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이겠죠. 참가자가 없는 이벤트는 개최할 필요가 없는 것이겠죠. 당연히 누구를 위해서 개최하느냐. 이 말은 우리가 이벤트를 기획하고 계획할 때 타겟팅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컨벤션 과목을 할 때 STP 전략이라는 것들을 얘기를 했었는데요. 참가자라는 것은 어떠한 타겟팅,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입니다. 왜라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목적에 따라서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도 있지만 참가자에 따라서도 프로그램이 달라질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50대, 60대의 여성분이 많이 참여하는 이벤트와 10대가 많이 참여하는 이벤트에 똑같은 프로그램을 적용을 시킨다면,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다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10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과 50대나 60대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그 참가하는 대상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냐 아니냐 하는 것들도 중요하게 생각이 된다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벤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출은 어떻게 하느냐. 이벤트에 있어서 연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벤트의 어떤 분위기가 굉장히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를 우리가 계획을 할 때에는 이러한 연출 방법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히 예산 안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이벤트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집행되는
그러한 예산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러한 예산들에 대한 자원 확보는 자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들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벤트의 구성 요소라는 것은 이벤트라는 것이 열리기 위해서는 이러한 8가지의 어떤 요소들이 필요하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벤트를 기획하거나 계획할 때에도 이러한 8가지 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이벤트가 이렇게 활성화되고 이벤트를 기업에서까지 이벤트를 많이 개최하는 데에서는 그만큼 이벤트라는 것이 굉장히 큰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측면들이 많다라는 것이겠죠. 가장 큰 효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벤트에 있어서는 경제적 효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사회의 어떤 기반 시설이 확충되고 지역 내에 자원이 재분배되기도 하고 지역 정체성이 확립되기도 하고 뭐 고용이 증가되기도 하고 외화 수입이라든가 세수가 증가되기도 하고 전반적인 산업이 성장하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회 기반 시설이 뭐 확충될 수 있는 경우들은 예를 들면 우리가 올림픽이나 월드컵 같은 경우들을 예로 들면 굉장히 빨리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월드컵이나 올림픽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올림픽을 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에 대한 건설이 필요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와도 불편하지 않게 도로도 확충할 수 있고 그러한 경기장을 지으면서 사회의 기반 인프라 시설들 방금 얘기했던 도로뿐만이 아니라 하수도, 전기 뭐 이러한 그러한 사회 기반 시설들을 새로 다 다듬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도시가 조금 더 정비되는 그러한 효과들을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이벤트를 어디에서 개최하느냐에 따라서 지역 내 어떤 자원들을 조금 재분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관광에 많이 의존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명 관광지가 많은 지역에 자원이 많이 분배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도 경제적인 수익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그러한 수익을 가지고 지역 내에 다른 그렇지 못한 지역에 이벤트를 조금 개최함으로 해서 그러한 지역 내의 어떤 자원들을 재분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벤트를 개최하다 보면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이벤트 개최 장소 또는 뭐 그런 기업에 대한 그런 홍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그 이벤트의 어떤 주제나 이벤트의 분위기를 생각하게 되면 그 지역을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이벤트에서 내가 느꼈던 감정이 굉장히 유쾌해라고 생각한다면 그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이 유쾌하다라는 것들로 사람들한테 인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의 어떤 목적이나 계획을 하고 주제를 잡을 때에는 이러한 지역의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과도 상반되지 않는 주제를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 외에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많은 인력들이 필요하게 되다 보니까 고용이 증가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당연히 외국인들이 많이 오고 그 지역 내로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세금이나 수입이 증대하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이벤트와 관련된 뭐 전시회나 컨벤션과 관련된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이벤트 하나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뭐 식음료 파트부터 시작해서 연관 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성장하게 되는 것이고 사회문화적 효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벤트를 개최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의 조금 명성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지역 주민들도 이벤트를 하면서 어떤 소속감이나 또는 지역 사회의 어떤 이미지들이 긍정적으로 있게 됨으로 해서 지역에 대한 조금 자긍심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러 오니까 우리가 문화나 역사나 이런 자원들을 조금 보존해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가 증가한다던가 사회범죄가 증가한다던가 하는 그런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도 있겠죠. 뭐 본원적인 효과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의 직접적인 성과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벤트를 통해서 직접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고 커뮤니케이션 효과나 판촉 효과, 전파 효과, 홍보, 포상 효과 이런 것들은 이벤트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그런 효과들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구전을 통해서 뭐 이벤트라는 것이 이벤트를 참가함으로 인해서 이벤트가
사람들 입에서 구전으로 전파될 수 있고 그렇게 전파됨으로 해서 그 지역이나 그 기업이 홍보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것이겠죠. 관광적인 효과는 당연히 아무래도 관광지 주변에서 우리가 이벤트들이 많이 개최되기도 하죠. 그런 측면에서 어떤 그 이벤트로 인해서 관광의 매력도가 조금 더 향상된다거나 아니면 그 이벤트 때문에 그 관광지를 찾게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조금 단순히 그냥 자연자원, 인문자원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벤트를 통해서 조금 더 그 이벤트의 품질, 아니 그 지역의 어떤 관광 자원의 품질이나 관광 자원을 확충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사람들이 오게 되다 보니까 조금 양질의 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이벤트 때문에 나는 매년 그 이벤트 참여하러 가잖아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한 관광지를 재방문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벤트라는 것이 개최되게 되면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쾌적성이라는 것은 당연히 좀 상실될 수 있겠죠. 그 외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인구 감일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들도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벤트라는 것은 아직은 계속 성장 추세에 있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이벤트라는 것들을 계획하는 것들이 필요할 텐데요. 그러한 이벤트 계획은 우선은 개최 목적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이벤트의 어떤 우리가 의미에서도 봤듯이 개최 목적이 무엇인가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수합 분석이라든지 이런 환경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장 조사하고 목표 설정하고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고 평가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벤트라는 것들이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가지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벤트 산업이라는 것들도 발전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 산업은 그렇게 단순한 소비성 산업이 아니라 기업의 어떤 판매 활동을 촉진하는 그러한 중요한 사업 지원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산업은 기업의 어떤 제품이라든가 서비스 홍보라는 그러한 경제적 파급 효과 외에도 지역 축제 개발 같은 것들을 통해서 관광 자원의 어떤 개발과 국민의 여가 질에도 향상에도 기여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벤트라는 것들이 활성화되면서 이제 이러한 이벤트라는 것들이 하나의 산업으로 형성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대규모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관광객을 유치시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를 확충시키기도 하고 그러한 효과들을 가져오기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그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서울이라는 장소, 한국이라는 이름은 몰라도 서울이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더 알았던 것들은 1988년에 서울올림픽이라는 것 때문이겠죠. 그래서 그러한 올림픽 하나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올림픽 하나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이미지라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올림픽을 개최할 만큼 발전한 국가구나. 올림픽을 개최한다는 것은 제반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으면 올림픽이 개최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벤트들이 장기적으로는 국가나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기도 하고 또는 시민의식을 제고시키기도 하겠죠. 올림픽까지 개최한 나라인데 이러한 시민의식은 안 돼. 우린 조금 더 발전하고 조금 더 가치 있는 의식을 가져야 돼라는 그런 효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벤트 산업의 성장함에 따라서 이벤트 산업 자체의 그런 부가가치 창출뿐만이 아니라 연관된 다른 산업들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러한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벤트 산업이라는 것이 현재는 조금 지속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벤트 산업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게 되고 연간 산업들한테도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벤트 산업에 있어서 어떤 구성 주체들을 본다면 앞에서 얘기했던 그러한 저의 얘기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주관하는 주관 업체들이 있겠죠. 일반적으로 이벤트를 주관하는 업체 같은 경우에는 광고 대행사라든지 방송사라든지 이벤트 전문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전문 업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이벤트를 개최하기 위해서 존속하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 개최가 바로 주 수입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벤트 전문 업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대규모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벤트 전문 업체를 통해서 개최되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 외에 광고 대행사나 방송사에서도 이벤트를 개최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어떤 하나의 부서에 소속되어 가지고 해당 조직의 일부로 활동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중요도가 낮거나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경우에는 뭐 광고 대행사나 방송사가 주관 업체가 될 수도 있고요. 대부분 규모가 큰 업체가 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이벤트 전문 업체가 꼭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이벤트의 어떤 연출을 위해서는 또는 이벤트의 어떤 공연을 위해서는 또 분위기 연출을 위해서는 이벤트의 무대도 필요할 것이고, 그러면 공연을 위해서는 음향이나 영상이나 특수 효과들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벤트에서 어떠한 체험이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명도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다 구입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벤트에 개최하는 장소가 막 바뀌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히나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구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장비들을 렌탈한다거나, 그리고 이벤트에서 어떤 공연하는 사람들, 그래서 공연팀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가수나 MC 이런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에게까지도 이벤트와 관련된 그러한 연관 산업들이라고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벤트 산업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벤트 하나를 개최함으로 해서 단순히 이벤트 전문 업체만 커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벤트 산업이 된 데까지는 이렇게 많은 무대, 뭐 음향, 조명, 특수효과, 영상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뭐 케이터링도 속할 수가 있고, 그죠? 그다음에 이벤트 그런 프로덕션 같은 경우도 뭐 제작 업체 같은 경우도 속할 수가 있고, 그러한 식으로 여러 가지 어떤 연관 산업들이 같이 포함되다 보면서 이러한 이벤트가 성장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산업으로까지 구성이 되어 있고, 현재에 있어서는 우리가 전시회나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들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벤트와 관련해서 기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평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이벤트 평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뭐 개최 전에도 이벤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개최하고 나서도 우리가 이벤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 이벤트 개최 전의 평가는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2번, 이벤트 개최 전 평가는 일반적으로 잠재 방문객의 이벤트에 대한 반응과 참가 예상 인원, 비용과 편익을 예측하는 조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3번, 이벤트 진행 평가는 이벤트가 개최 중인 상황에서 상황을 점검하는 평가이다. 이벤트 종합 평가는 일반적으로 이벤트 개최 중에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앞서서 우리가 이벤트에 대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렸는데, 이벤트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계획과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실행을 하고 또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하기 전에도 우리가 앞에서 사업에 대한 이벤트에 대한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을 했었죠. 그래서 1번 이벤트 개최 전에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타당성 조사 같은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평가들은 타당성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개최 전의 평가는 대부분이 잠재 방문객의 어떤 이벤트에 대한 반응이나 예상 인원, 그다음에 비용,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겠죠. 진행 평가는 당연히 개최하고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상황들을 평가하는 것이 진행 평가일 것이고, 종합 평가는 이러한 앞에서의 타당성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개최 중에 상황 점검을 한 거, 그리고 개최하고 나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게 종합 평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난다는 것은 우리가 사후 행사, 사후와 관련된 내용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면 사후에 낸 내용들은 이벤트가 개최하고 있는 중에는 사후 평가들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종합평가는 일반적으로 그러한 사후평가까지 완료된 시점까지 가야지만이 개최 전, 개최 중, 그다음에 개최하고 나서 후까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의 특성에 대해서 뭐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는데요. 앞에 뭐 이벤트 특성 중 어디에 해당되는가라는 뭐 문제로 나오기도 하고 이벤트의 특성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는 형태로 나오기도 합니다. 여기서 대형 화재나 자연 지진, 전쟁은 이벤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벤트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9.11 테러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그런 9.11 테러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쟁의 일종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했죠. 왜 아니라고 했는지를 생각한다면 답이 나오겠죠. 긍정성, 일회성, 화재성, 비일상성. 비일상적이고 사전에 계획이 됐지만 부정적인 것은 이벤트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벤트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특정 기간에 특정 장소에서 특정 대상한테 개별적이고 직접적으로 자극을 주는 수단이기도 하고 그러한 주어진 기간 동안에 정해진 장소에서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은 맞지만 그러한 것이 어떤 긍정적 참여를 위해서 비일상적으로 특별히 계획된 활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이벤트의 특성이 긍정성이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들은 이벤트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겠죠. 이벤트의 구성 요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벤트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벤트 기간, 장소, 참가 대상, 공급자 니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의 구성 요소 얘기하면서 제가 6W2H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 언제, 어디서, 왜, 무엇을, 어떻게, 얼마만큼의 돈으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였죠. 거기에 이벤트 공급자의 니즈는 들어가지가 않죠. 물론 공급자의 니즈라든지 수요자의 니즈 모두 살펴볼 필요는 있지만 그러한 공급하는 사람의 니즈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벤트를 참가하는 수요자의 니즈에 맞추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벤트를 구성하는 요소는 아니고 우리가 이벤트를 계획할 때 생각해 봐야 되는 요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공급자 니즈보다는 수요자 니즈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중 이벤트의 유형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기업 이벤트, 파티 이벤트, 회의 이벤트, 스포츠 이벤트 있는데요. 이벤트의 유형이 아까 목적에 따라서 축제, 전시 박람회, 회의, 문화, 스포츠, 기업, 정치 이벤트, 개인 이벤트 등으로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요. 파티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개인 이벤트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인 이벤트의 사례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유형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벤트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이벤트의 유형은 무엇이 있고 이벤트 산업이 어떻게 구성되는가를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이벤트를 이제 앞으로 연출하고 계획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벤트의 어떤 특성을 파악하는 것과 이벤트의 연출과 운영, 그리고 이벤트의 성격이나 내용을 파악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벤트 연출안을 구성하는 이러한 내용들로 여러분들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 즐거운 시간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